다음 기업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는 1977년 4월에 설립돼서 1988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동 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산업용품 사업 부문과 전장품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품의 주요 제품은 전동 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고요. 구체적인 용도는 기계, 건축,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장품의 주요 제품은 파워시트용 모터 및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 등이 있으며 현대차, 기아차, 넥스티어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산업용품 부문 37.5%, 전장품 부문 65.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994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 당기순이익 8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억 원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양전기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지난 16일에 계양전기에 대해서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소식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공시를 보면 그때 2월 15일에 횡령 배임 혐의 발생된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사유가 좀 발생됐다는 안내 공시 나오고 난 이후에 주총 소집 결의 이후에는 뭐 특별한 공시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보도 매체를 통해서 중간 어떤 수사 진행 사항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 횡령 금액이 얼만큼 회수될 것인가 좀 관건이다. 왜냐하면 유출 자금의 회수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양전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스템과 좀 비교했을 때 회수 부분이 좀 더 미미하다면 오히려 조금 더 회사 유동성 관점에서 좀 더 심각한 어떤 사항들을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발표가 좀 됐었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245억 원의 횡령 금액 중에서 전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37억 원에 불과한 거죠. 지금 오스템의 경우에는 거의 한 1,900억 원대 횡령 금액 중에서 전체 한 1,440억 정도는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37억이면 거의 210억 원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런 어떤 내용들 좀 나왔는데 이 경찰의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37억 원 이외에는 나머지 주식 투자 그리고 스포츠 도박 등이 다 탕진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다. 네.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횡령금의 어떤 보전 조치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빠르게 조금 더 회수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37억 원을 최종적으로만 회수할 수밖에 없다면 유동성의 어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어떤 상황은 좀 맞다. 그렇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3월 10일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대표님, 그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사유만 우리가 좀 보더라도 네. 지금 심각한 내부 통제 훼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횡령 금액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된 경위가 한번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회사가 고소 제기 사실을 좀 확인한 거예요. 전체 245억 자기 자본의 12.7%에 좀 해당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언제부터 좀 발생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회사가 회계 감사인이 자료 제시를 요구한 겁니다. 회계 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시를 요구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토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없다. 내가 뺐었다. 그래서 이렇게 탕진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계양전기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재무팀 직원의 245억 원의 횡령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에 큰 훼손이 있었다.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 통제 시스템에 어떤 중대한 훼손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월에 감사 보고서 상에도 내부 통제는 당연히 비적정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이게 2019년도 또는 2020년도부터 끌고 온 어떤 사항들이 좀 맞다면 감사에 있는 어떤 책임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가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사실상 경양전기의 감사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커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까 짚어주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245억 원의 그런 회사 돈 중 반납액이 37억 원이고 또 나머지는 가상자산권, 뭐 주식 투자, 스포츠 도박 이런 데서 이제 손실이 났다라고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횡령 사건이 2021년도 그 실적과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 또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근 이 실적을 좀 보면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액이 2,994억이었죠. 그리고 네. 영업이익 38억, 당기순이익이 82억인데 자 반영 효과가 4분기에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횡령 금액은 당기순 손실에 차감이 되죠. 그렇죠. 245억 중에서 37억이 회수가 됐다. 그럼 대충 한 210억을 우리가 잡고 지금 3분기 기준에 82억이었으니까 못해도 150억 원을 초과하는 단기 순손실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네. 물론 영업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손익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하더라도 단기 순손실을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자산 대비의 횡령 금액은 좀 미비했어요. 횡령 금액 대비 자기 자본의 12.7%였죠. 미비했기 때문에 법차선 50%를 좀 초과하는 요건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단기 순손실 전환에 따라서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좀 계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적인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예요. 감사 보고서의 의견까지 잘 나올 수 있을까?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의견 거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내부 통제는 당연히 뭐 두말할 이유가 좀 없고 네. 감사 의견 부분인데 저는 2020년도 기중 이전에 발생됐던 어떤 사항이라면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의 재무제표까지 수정돼야 되는 이슈가 부각된 셈이고 만약에 2021년도에만 발생된 것이 맞다면 그럼 반기 검토도 잘못한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감사에 나왔던 책임 소지도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횡령 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실 늘 불거지는 문제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가 횡령을 알지 못했다는 거는 좀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금액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횡령이 발생됐던 이 이유는 사실상 뭐 이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하죠. 아무리 정밀하게 정기 보고서를 차근차근 분석을 좀 잘했어도 이게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걸 통해서 투자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했던 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상 이 감사 리스크 부각된 거 맞고 횡령 금액에 대한 어떤 회수도 아까 7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금 210억 원에 육박한 횡령 금액의 미해수 부분은 사업적 관점에서 좀 어려운 상황은 맞다. 그런데 지금 많이 답답할 수 있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크실 거예요. 아닐 것 같은 회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좀 발생됐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고 또 잠도 좀 못 주무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와 좀 결은 같습니다. 네. 회사는 상반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정도로 탄탄한 사업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많은 영업이익의 폭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계양전기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회사. 관점에서 이런 회사가 퇴출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추가적인 우발 부채 또는 추가적인 횡령 금액만 없다면 오히려 계양전기 관점에서는 회사의 어떤 믿음 가치는 좀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 횡령 이후에 내부 통제 심각한 훼손 충분히 다시 재정립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는 포함이 좀 될 거고 향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개선 기간도 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개선 기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스템
웨스트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강화하고 이유에 따른 어떤 추가 횡령 부분만 없다면 충분히 회사의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 결정은 가능하다 판단해 네네. 봅니다.